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며 살고 있는 올해로 딱 60살 된 여성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환갑 기념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남들은 거창하게 파티니 뭐니 하지만 가족끼리 소소하게 모였습니다. 자식들 덕분에 한껏 꾸미고 서울 야경 보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살아왔다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다면 거짓말이겠죠. 기나긴 세월 속에 힘들고 지쳤던 일도 수두룩했고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일도 많았어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4대 독자였던 남편에게 시집 갔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은 그때부터 좀 복잡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종갓집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 집안 자랑의 아들 자부심 부리는 보통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탈도 많고 여러모로 지난 세월 힘들었는데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만큼 저도 나이가 들었고 생각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얘, 너 강이 좋아하는 치킨인지 뭔지 사왔냐? 오늘 마침 장날이라 내가 아까 다녀오라 했잖니. 어머니, 강이 아토피 치료 때문에 당분간 튀긴 음식, 닭고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사왔어요. 뭐? 너 우리 집 5대 독자 굶겨 죽일 셈이냐? 먹고 싶다는데 먹게 해줘야지. 어미가 되어서는 인정머리도 없고. 제가 일부러 안 먹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 생각해서 먹이는 건데 어머니도 강이 아토피 심한 거 아시잖아요. 밤에 자면서 벅벅 긁는데 겨우 약으로 버티고 있고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나으래? 우리 집안에 생전 그런 적 없는데. 너 몸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냐? 우리 집처럼 좋은 유전자 가진 사람들한테 아토피가 뭐냐, 아토피가. 어머니는 왜 무조건 제 탓만 하세요? 아이들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머님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내가 너보다 인생을 2배는 더 살았다. 이게 나이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했거늘. 쯧쯧. 제가 살림도 서툴고 육아도 서툴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시집 와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 안 보이시나 봐요? 어머님이 하도 아들 거리셔서 결혼하자마자 노력해서 강의 가졌고 애 낳은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둘째 가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윤이 태어나자마자 고생했다는 말 대신에 뭐라 하셨어요? 그깟 계집 낳아서 뭐 하냐고 하셨죠? 생각을 해봐라. 대를 이어야 하는 우리 집에선 아들이 중요하다. 그깟 계집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돈이나 들지. 식량이나 축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다 같은 자식이에요. 저 솔직히 어머니 마인드 이해 안 돼요. 아버님도 그렇고 그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어머님만 유독 날이 서서 그러시냐고요. 뭐라고? 니년이 드디어 실성을 한 게로구나.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허이고,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딴 게 들어와서는 쯧쯧.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 나이 20살 때 남편을 만나 짧게 연애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옛날 동네 어른들의 중매로 만난 사이지만 서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첫눈에 반했고 깊은 사랑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결혼을 일찍 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라 팔려온 건 아니지만
제가 시집 와서 첫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아무쪼록 일찍 시집와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바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고된 시집살이는 당연했고요. 종갓집에서 5대 독자로 태어난 아들은 정말 금지옥엽 오냐오냐 자랐습니다. 당연히 저와 딸아이는 찬밥 신세였고요. 그나마 남편을 위안 삼아 살았는데 저에게 큰 불행이 닥쳐오고 맙니다. 바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남편이 갑작스레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 희망도 없어졌거든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1억 정도 됐는데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다며 돈 갖고 꺼지라고 폭언하셨고 아이들과 함께 저를 내쫓으셨어요. 따뜻하게 몸을 늘 집은 있어야 해서 방 2칸짜리 반 지하집을 전세로 얻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죠. 웃긴 건 시댁에서는 죽은 남편이 생각난다며 아들을 명절이나 생일 땐 꼭 불렀습니다. 당연히 딸아이와 저는 여전히 나몰라라였고요.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진 아들은 매번 사고 치고 다니기 일쑤였고 항상 뒷수습은 제가 아니면 시댁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강희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취업해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백수로 놀 거야? 엄마, 대학 나왔으면 됐잖아. 그럼 나도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원해서 대학까지 갔으면 이젠 좀 쉬게 해줘. 그렇게 놀기만 하면서 맨날 사고 싶은 건 어떻게 해결하니? 이 엄마한테 계속 용돈 받았을 거야? 엄마도 윤희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너희들 나중에 결혼 자금도 만들어야 하고. 아, 그놈의 돈.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벌어서 쓰면 되잖아. 거참, 말 되게 많네. 오빠,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그깟 의대 좀 다닌다고 뭐라도 된 모양인데 큰 코 다치기 전에 얌전히 있어라. 엄마랑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오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엄마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야. 오빠 맨날 사고 치고 돌아다닐 때 엄마가 뒷수습 다 하고. 너 그만 안 할래? 그깟 전액 장학 그 받으면서 대학 다닌다고 유세하는 거야? 네가 머리가 좋으면 뭐해? 결국 넌 여자라서 어디 쓸모도 없잖아. 그만하지 못해. 내가 너희 싸우는 거 보려고 사는 줄 알아? 그리고 강해 너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너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아도 이럴 거니? 맞는 말 하는 건데 뭐. 아무튼 돈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남자가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그렇게 자꾸 참견하면 하던 일도 안 돼. 알았어? 난 나중에 절대 오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자식 차별하고 생각 없이 안 살 거라고. 어차피 후회는 오빠가 하는 거니까. 어휴, 말을 꺼낸 내가 잘못했다. 아무튼 강희 너 앞으로 용돈 지원 없어. 네 정도 나이면 스스로 벌어서 해결해. 그 돈으로 무얼 하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성인이 된 아들은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이렇다 할 직장에 취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고 가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돈을 조금씩 붙여주시나 보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동안 당한 거 서름 갚겠다고 스스로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것이 학원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 받고 대학 간 거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작은 기사식당 운영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고 투자 목적으로 사둔 빌라가 재개발되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 겸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과 땅을 매입했고 아이들 앞으로 조금씩 물려줄 정도로 말이죠.
아들은 시골에서 못 살겠다길래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어주었고, 딸은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저 혼자 양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웬일인지 아들 녀석이 취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 응원해 주었고, 저는 양평으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커피값을 비싸게 받지도 않고 취미로 제과제빵도 하며 소소하게 운영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딸은 전문의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직장 생활에 적응해 가며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 이하나라고 합니다. 강희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일단 식사부터 해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걸 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감동인데요? 엄마, 우리 하나 예쁘지? 같은 회사에서 알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됐어. 우리도 1년 좀 넘게 만나니까 딱 결혼해야겠다 싶더라고.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나 보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도 다 데려오고. 그나저나 윤희는 안 온 거야? 오늘 내가 새언니 될 사람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아, 이 녀석 또 골 때리게 하네.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밥 말아 드셨어. 워낙 환자가 많으니 별 수 있니? 수술도 해야 하고 응급 상황이 많다는데 이해해야지.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서울에 살면서 보고 싶으면 연락해서 만나면 되는 일이다. 그나저나 세아가 우리 딸이 일부러 안 온 건 아니니 이해해 주렴. 그럼요. 저 이해합니다. 그렇게 속 좁은 여자 아니라고요. 그나저나 의사면 돈 좀 벌겠네요?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대요? 허허, 아무튼 식사부터 하자꾸나. 나는 너희가 좋다고 하니 반대할 생각은 없다. 어떤 식으로 결혼 준비해 나갈 건지 그것만 말해라. 뭐, 남들처럼 비슷한 예식장 잡고 집도 얻고 해야지. 그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너도 큰 결심한 모양이니 잘 지켜보마. 너희들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할 거니? 꼭 오라는 건 아닌데, 혹시 올 거면 일정 좀 조율하게. 일정 조율할 거 없어요. 저희 이번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연휴 끝나고 가거나. 지난 설에도 와서 밥만 먹고 홀연히 사라졌잖니. 결혼 전엔 서로 연락도 잘하더니 요즘엔 연락도 뜸해진 게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바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이왕 연락한 거, 나 뭐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 그러니 말해봐라.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곱창집 개업할 거예요. 요즘 곱창 막창 유행인 거 아시죠? 잘 알지. 근데 너희가 음식 장사를 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아, 엄마도 카페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까짓 거 못할 리 없잖아. 이건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맞아요. 어머니 요즘 회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매장 관리만 하면 유지도 잘 되고 좋을 거예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동안 너희들이 가져간 돈이 제 법 되잖니?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 못 해주겠다 이거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갚으면 되잖아. 나 곱창집 개업할 건데 이왕이면 여윳돈까지 얹어줘요. 너희들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는 보통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회사 내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외모와 행동 그리고 언행이 참 어울리지 않더군요. 무언가 억지로 말하고 애써 표정 짓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첫 인상은 예쁘다기보다는 찜찜하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그래도 둘이 좋다고 하니 뭐 별 수 있나요? 서울에 소형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 여유자금 쥐어주며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돌연 사업을 해보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며 호기롭게 곱창집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아둔 돈이 없었던 데다 여유자금이 없던 아들은 있는 대출 없는 대출 싹 다 모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 했던가요. 결국 제대로 된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주식에 손도 대면서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고 아들 내외는 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소액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온갖 이유를 대며 금액도 점점 커지더군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무시 못하고 돈을 보태주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죽기 전에 어떻게든 아이들 끝까지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터라 미워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나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돈이 필요할 땐 온갖 아양을 떨어댔지만 돈을 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이미 실패 경험이 있어서 더 잘하겠지 싶은 마음에 선뜻 돈을 내주었습니다.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엄마, 요즘 오빠 사업 잘 된대? 어떻게 돼가는지는 물어봤어? 글쎄다.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잘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그런 거에 관심도 안 가지고 뭐해. 요즘 사람들이 관심 받는 거 싫어해도 어느 정도는 관심 있는 척 해줘야지. 엄마는 SNS 안 하니까 보기 어렵겠다. 내가 새언니 근황 좀 살펴봐야겠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뭐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잠시만, 나 얼마 전에 새언니 팔로우 했거든? 아, 엄마, 이것 좀 봐봐. 좀 이상하다. 오빠네 사업 안 돼서 사정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 돈 빌린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근데 왜 그러니? 엄마 왜냐니? 이걸 좀 봐봐. 사업 보기 좋게 망해서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는 사람이 명품을 사재기해? 그리고 무슨 여행을 이렇게나 자주 가? 어디 봐봐. 어머머. 이게 다 뭐니? 근데 사업하다 뭐 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럴 시기도 지났다는 거. 엄마 성격이 너무 좋아. 아휴, 오빠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난 그게 의문이야. 때 되면 알아서 차리겠지. 오빠랑 새 언니한테 내색하지 마라. 그래도 입에 설탕 발린 소리도 할 줄 아는데. 이쯤에서 그만하고 제대로나 좀 살지. 엄마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솔직히 오빠 성과 낸 것도 없고 난 좀 답답해. 엄마가 강하게 나가야 해. 이거 봐봐. 대놓고 명품 자랑하고 내가 알기론 오빠랑 언니 일 안 하는데 명품은 연예인 아닌 이상 협찬이 잘 안 되거든? 정말이냐? 어휴, 속 터져.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 듣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반성이라도 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부모지만 막상 자식 그리고 며느리까지 기죽어 있는 모습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당장 급하니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행동들은 진심이 담긴 행동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빗길 속에서 일어난 사고라 제법 상태가 심각했고 저는 다리에 철심을 받는 수술도 했어서 몇 개월 동안 요양을 해야 했어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웬일인지 아들 부부가 간호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딸도 워낙 바쁘고 딸아이가 있는 병원에 입원할까도 생각했지만 부담 주는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간병인도 불편하고 자식이 도와주면 좀 낫겠다 싶어 승낙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내가 좀 살펴드려야 하는데. 나도 일이 바빠서 엄마만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해해. 그래서 나도 그냥 집으로 온 거잖니. 간병인을 부를지 했는데 오빠가 당분간 와 있기로 했다. 뭐? 오빠가? 엄마 간호를 해준댔다고? 그래, 그 녀석도 힘든 거 알아서 철 좀 들었나 보지. 아, 난 좀 찝찝한데? 엄마, 그냥 병원으로 올라오지 그래? 어떻게 그러냐. 당장 내일 내려온다는데. 그래도 엄마는 안 불안해? 그것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실 보면 미덥지 않아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다. 설마 나한테 무슨 짓이야 하겠니? 엄마, 오빠라서가 아니라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아무나 믿지 말라잖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으면 안 된다는데 하물며 지금 상황 봐봐. 누가 봐도 뭔가 바라고 들어가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당장 말을 바꿀 수도 없고, 간병인을 새로 고용하자면 또 이리저리 알아봐야 하고, 엄마, 그럼 내가 홈캠 달아줄게. 엄마랑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해. CCTV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둘 테니까 웬만하면 오빠네랑 같이 있을 땐 카메라 잘 보이는 데 있어. 알겠지? 나중에 알면 오빠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 걱정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매일 들여다보면 마음이 놓이겠는데. 정 아니다 싶으면 내가 모실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좀 지켜봐요. 알겠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딸아이는 저와 다른 마음이었는지 불안하다며 집에 홈캠이라는 것을 설치해 주더군요. 물론 아들 부부 모르게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찝찝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준다며 한참을 주방에 있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청소도 그렇고 모든 집안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고 간호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걷어주는 느낌이었죠. 정말 딸아이 말대로 모든 행동이 미심쩍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찍 잠에 들고 목이 말라 밤에 깼는데 거실에 나가려다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숨죽여 있었습니다. 아, 간만에 마시는 맥주네. 엄마가 일찍 자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자기야. 어머니는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건가? 팔다리에 철심 받고 재활도 하셔야 한대. 목숨이 위협당할 정도는 아니지. 사고 땐 좀 달랐겠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라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나 엄마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집안 다 거덜나고 나 엄마한테 미운 털 박히면 안 되는데 솔직히 재산도 탐나고. 어머니 재산이 그렇게 많으셔? 우리가 알던 거랑 좀 차이가 있나 보지? 내가 지난번에 무슨 문서를 봤는데 글쎄 강남에 5층짜리 건물도 있더라. 대충 주소 보니까 사거리에 카페랑 생활용품점 있는 자리 알지? 그 부근이더라고. 크크. 이야, 어머니 부자네. 지금 살고 계신 집도 10몇억 할 텐데. 땅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돈다발이 몇 개야? 안 그래도 내가 사망보험 들어놨어. 어머님 돌아가시면 보험금 7억이야. 지금 나 새벽 알바하는 것도 보험료 때문이잖아. 그거 돈 내느라 짜증나 죽겠어. 고사라도 지내야지 안 되겠네. 나 티 안 내느라 정말 힘들다. 나도 솔직히 우리 엄마 빨리 죽었으면 해. 나이 든 노인네 더 이상 우리 고생 안 시켰으면 한다.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는 내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자 전전긍긍하는데 아들 내외가 잠잠하다 싶더니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바로 음주운전을 했고 상대방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잡혀갔고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보험사나 경찰의 말을 들어도 아들이 100% 잘못한 거라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노를 사기며 3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건네주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 조절도 못하고 한참을 소리치던 아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저를 보더니 해서는 안 될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어제 경찰서에서 나 데리고 온 게 엄마야? 그래, 새아가는 몸이 쑤신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택시 기사 도움받아서 너 겨우 옮긴 거야. 너는 도대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신 거야? 이거 합의금, 벌금 안 냈으면 너 감옥 가는 거였어. 가정도 있는 애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래?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가뜩이나 면허 취소 당해서 짜증나는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럴래? 엄마니까 너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니? 어려서 사고치고 나이 들어서도 사고치면 평생 그런 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엄마 돈 많으니까 대충 입마가 주고 그러면 되지. 돈도 많은 양반이 뭐가 문제야. 그리고 엄마, 이제 돌아가실 때 안 됐어? 노인네가 얼마나 길게 살려고 그래? 너 아직 술 덜 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보면 경을 치실 거다. 우리 엄마 또 하늘 타령하시네? 그놈의 똥꼬집은. 하여간 우리 엄마 똥꼬집 못 말린다니깐. 이왕 이렇게 된 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엄마 재산 그만 축내고 얼른 죽어요, 그냥. 그래야 남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지. 크크크.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말이지.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요. 자식들한테 뭐 줄지 많이 재지 말고 똥꼬집 좀 피우지 말란 말이야. 미친놈 똥고집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고? 너 이 차용증 기억하니? 그럼 다 기억하지. 내가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안 쓰면 안 빌려준다며. 그래서 그냥 예의상 써드린 거지. 이 무지한 놈아, 넌 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 사업을 하겠다는 놈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잡혀 있어. 다시 차근차근 읽어봐. 변호사 선임해서 공증까지 받은 거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효력이라니?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 내가 어젯밤 합의금으로 날린 돈까지 정확히 3억 3천만 원. 그동안 내가 먼저 건넨 것도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깔 건 같다. 너 이 돈 좀 갚아야겠다. 내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지.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돈을 갚으라니.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 아니었어? 너는 형식적으로 쓴 문서를 공증받니? 지금 당장 짐 싸서 너희들 살던 곳으로 가.
그리고 정신 차리기 전까진 찾아오지도 말고 더 이상 너희 부부 봐주기 싫다. 내가 내 손으로 자식 망쳐놨으니 고치기도 해야겠지. 뭐해 지금 당장 짐 싸지 않고 대리 불러줄 테니까 당장 서울로 꺼져.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꺼져. 가서 네 마누라한테 술 깨게 설탕물 타달라 그러고 냉수 한 잔 마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합의금. 그것도 그냥 갚아준 거 아니야. 다 너희들이 갚아야 할 빚이야. 착각하지 마. 저는 아들 부부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그대로 두었다간 무슨 사달이라도 날 모양이었거든요. 술 기운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빨리 죽으라는 둥 막말을 하는 거 보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쫓겨나듯이 집을 나섰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한참 날이 무더운 날 아들 녀석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있는 힘껏 앓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쳐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뭘 말이냐? 뭘 봐줘야 하는데? 엄마, 나 3교대 공장 들어가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돈도 갚아야 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용서 좀 해주면 안 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 집 나간 지 이제 반년이다. 반성은 무슨 반성? 어머니, 저희 반성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쓸데없는 말할 거면 그만해라. 난 너희들 봐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사업만 잘 됐어도 이러지는 않았어. 막말로 내가 돈 많았어도 엄마가 이럴까? 뭐가 문제니? 개고생해서 벌면 뭐해?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벌리는데 엄마 그 돈 어떻게 다 갚냐고. 맞아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법원에 정식적으로 소송 걸어서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게끔 조치할까? 지금 다달이 10만 원, 100만 원, 다 다르던데. 너희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내가 내일 법원에 가야겠구나. 아, 아니야 엄마. 죄송해요. 돈 벌기 쉬운 줄 알았니? 돈이 모자라면 폐지라도 주어. 너희가 흥청망청 쓸 땐 좋았지. 캔을 줍던 쓰레기를 줍던 알아서 해. 일자리 구하는 것도 돈을 갚는 것도 너희 몫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오냐오냐 다 봐줬어. 이젠 너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봐. 흑흑.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게, 그렇게 잘못했으면 반성하면 될 일이다.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 돈 갚기 전엔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난 너희들이랑 그렇게 지낼 생각 없다. 알겠냐? 그렇게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고 아들은 아직도 저에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독하게 구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버릇 없는 거, 생각 없는 거 완전히 개조시키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언젠간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아들 부부는 그 와중에 아이도 낳았어요. 솔직히 손주 녀석 보고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애써 참고 있습니다. 중간에 둘 사이에서 이혼 위기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로 알고요. 저 역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답니다. 딸아이는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도 몇 번 타더니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벌써 30 중반이 넘었는데 빨리 시집 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카페도 운영하고 소소하게 농사를 짓느라 정신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들 부부와 1년에 한 번 정도 생사 여부 확인하느라 식사 한 번 정도는 하고 살아요. 아들이 정신을 언제 차릴는지는 가늠 못하겠지만 언젠간 깨달으리라 믿고 제 사연 마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으면 했던 걸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제 탓도 있었지만 말이죠. 저도 반성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야, 나 데리러 와줘. 웬 자기야? 은하야,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알바 동료들이랑 회식한다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 엄청 취했다. 그니까 데리러 와줘, 자기야. 근데 내가 가도 괜찮겠어? 저번에 알바 동료들이랑 모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너 엄청 싫어했잖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에이, 창피하기는. 괜찮으니까 데리러 와. 나 못 걸어. 와서 업어줘. 공주님 앉게 해줘.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리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술 깨면 엄청 화낼 거잖아. 싫어. 진수가 데리러 와줘. 진수? 은하는 진수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응? 자기야, 데리러 와줘. 와서 공주님 앉게 해줘. 은하야, 남편이 데리러 가는 건 싫어? 싫어. 남편 진짜 개 싫어. 그런 아저씨가 오면 나 진짜 창피해 죽는다고. 창피하구나.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못생긴 아재가 남편이라니. 그렇게 남편이 싫어? 완전 싫어. 요즘 살까지 쪄서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배도 완전 남산만 하고 가슴털이랑 겨털도 복슬복슬해서 징그러워. 완전 고릴라 같다니까? 얼굴은 평균도 못 되는 주제. 자기 관리나 좀 열심히 하지. 남자답고 멋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심하게 고개나 숙이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는 허세 부리면서 설교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 요즘은 냄새도 막 나는 거 있지? 늙어서 그런가 진짜 노답이야. 그렇구나. 그냥 생리적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이혼이야 하고 싶지. 근데 그 아재가 돈은 또 나쁘지 않게 벌거든. 진수랑 노는 돈도 다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야. 한동안은 돈줄로 잡고 좀 뜯어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싫으면 얼른 헤어져야지. 얼른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도와줄게. 정말로? 진짜 너무 좋아. 나 남편 버리고 진수랑 결혼할래. 자, 그럼 얼른 그렇게 하자.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집에 와. 응, 알았어. 이제 그 아저씨가 사는 집에 안 갈 거야.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진수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잘 잤어? 나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필름이 딱 끊겨서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잘 잤어? 어제는 12시 전에 집에 왔어. 택시 타고 오길래 택시비도 내줬고. 아, 그랬어? 혹시 내가 어제 이상한 잠꼬대를 하진 않았어? 뭔가 꿈을 꿨는데 묘하게 리얼하네. 아니, 잠꼬대 같은 건 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잤어. 그래? 그럼 됐어. 참,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무슨 소리야? 진수 씨더러 데리러 오라고 난리던데? 공주님 안기로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늙은이 냄새나는 못생긴 아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진수 씨 집을 내가 몰랐거든. 아니, 잠깐만 오빠. 무슨 얘기지? 진수 씨는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냐니. 그건 좀 너무하다. 네가 죽고 못 사는 진수 씨잖아.
어제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수 씨네 집에 간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에는 진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런 건 다 농담이지. 내 핸드폰에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오빠가 끊은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제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물론 내 핸드폰에는 다 남아있고 스크린샷까지 찍었어.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백업까지 해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내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선수 쳐서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떡해. 진수 씨랑 같이 야반도주라도 하면 안 되잖아. 난 바람 같은 거 안 피웠거든? 진수라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메시지도 오빠가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되거든? 차 진수 씨 맞지? 어떻게 성까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메시지만 지우고만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안에 든 거 샅샅이 다 살펴봤거든. 카톡도 다른 SNS도 사진이랑 메일까지 전부 다. 물론 인터넷 뱅킹 거래 이력도 봤지. 뭐라고? 불륜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데? 메시지에다가 사진, 동영상까지. 사진을 찍은 장소로 그 남자 주소도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보낸 증거도 찾았어. 매번 200만 원 정도를 보냈더라? 그거 참 이상하지? 네 알바 월급은 120만 원 정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분명히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놨는데... 세상 모르고 자길래 네 지문 좀 썼지. 지문인식은 참 허술한 것 같아. 너무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알아? 내가 고소하면 깜빵 들어갈걸? 그럼 불륜은 죄가 안 되나? 그럼 나도 널 고소해볼까? 누구 잘못인지 제3자에게 공평하게 가려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만나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지. 지금 어디야?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잖아. 지금? 나 가출했는데? 뭐, 가출? 너 같은 여자랑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가출한 김에 우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어. 설명? 누구한테? 당연히 당사자인 차진수 씨네 집이랑 너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당연하지. 이혼할 거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려야지. 장모님이 엉엉 우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운 딸이 막장 불륜이나 저지르다니 많이 슬프시겠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캥기는 거 하나 없이 떳떳해. 네가 바람 피운 덕에 증거 모으랴 사정 설명하랴 바빠 죽겠거든? 그게 네 말대로 하면 안 될 일이라면 애초에 네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됐지. 시끄러. 애초에 내가 바람 피운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래? 돈벌이 좋은 것 빼면 뭣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됐어. 이혼해 이혼. 바라는 대로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네. 지금 사과하면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머리 숙인대? 죽어도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자마자 진수랑 재혼할 거거든? 위자료 같은 건 우리 진수가 전부 내줄 거야. 진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걸? 너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도 못할 테니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사세요. 결국 이기는 건 바로 나라고. 아, 그래? 차진수 씨는 이미 도망쳤는데? 뭐? 진수 씨 집에 갔더니 위자료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던데? 은하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싹싹 빌더라? 그리고 네가 스토킹할까봐 이사도 간다던데 뭐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상관없으니까 이사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 뭐 거짓말이지? 진수가 도망쳤다니. 나랑 결혼도 안 하고? 왜? 대체 왜? 뭐 어쨌든 내가 이혼 신고서 써서 보낼 테니까 너도 써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다가 네가 지금껏 진수 씨한테 보냈던 6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이혼 신고서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문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 그럼 연락처 차단할게.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위자료까지 있으니까 자칫하면 1억이 넘겠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이혼 안 할래! 없는 걸로 하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혼할 거야.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그럼 차단한다. 잠깐만!
그 후로 저는 은하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어요. 엄청 뻗튕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이혼 신고서를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하네 어머님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나 봐요. 위자료 분할 지급에도 동의했고 결국 이혼은 성립됐죠. 그 후 은하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정을 하소연한 모양이지만 당연히 동료들은 오히려 은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그 후로 은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지낸답니다. 거기다 위자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네요. 그리고 저는 은하한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차림에 신경도 썼더니 금세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것만큼은 은하에게 고마워야겠네요.